그 뒷장에 제가 첨부된 내용에 보시면 원주시의회 역대 의장당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 4대 때까지는 이게 정당 소속이 아니었고 개별 이제 출마했다가 5대 때부터 정당 이제 후보로 등록하게 됐던 겁니다. 5대, 6대, 7대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5대 때는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 거의 전석을 차지했고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두 분도 원래 한나라당 성향에 이제 어려운데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뭐 19대 2대 2로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의장과 부의장 각종 이제 상임위원장들은 다 한나라당이 다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 6대를 보면 그 전방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광재 이제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이 선거 3일 전에 약간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 동정론이 일어서 그 묻지마 투표가 거의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 이제 소속 의원들이 이제 대거 당선되는 계획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이 11명, 민주통합당이 11명, 11대 11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전반기 때, 그때 전반기 때 이제 의장 선거를 하는데 그 최병두 의원과 황보경 의원이 이제 경선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그 11대 11의 의석이었고 그때 원주시장과 강원도지사까지 민주당이 가져간 마당에 전반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 그 의석이 동석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후반기 때 새누리당에서 의장직을 맡아서 견제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병도 의원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때도 1차 투표했을 때도 11대 11이 나왔고 2차 투표했을 때도 11대 11이 나왔습니다. 3차 투표까지만 갔었으면은 또 11대 11이 나오게 되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최병도 의원이 연장자로 해가지고 그냥 당선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세 번째 투표 때 그때 박호빈 의원이 이제 그 더민주당 황보경 의원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보경 의원이 이제 시장이 되고 박호빈 씨는 이제 그 부의장으로 이제 당선되고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임위원장직은 이제 절반씩 나눴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때는 이제 또 사실은 이제 그 전반기 때 박호빈 씨가 그 황보경 후보를 마지막에 지지하는 바람에 그걸 또 그 해당 행위자라고 해가지고 그 새누리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이제 그 박호빈 의원을 이제 제명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제명 사유가 안 돼서 스스로 이제 탈당하는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종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무소속이 됐죠. 후반기 의장 구성할 때 이제 6대입니다. 6대 얘기입니다. 후반기 의장 구성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민주당이 11석이었고 한나라당이 10석, 그다음 무소속이 1석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이제 그 민주당이 또 의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후반기 의장당 구성 직전에 박호빈 이제 의원과 이제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되면서 박호빈 의원이 이제 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11대 11로 갔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11대 11로 동석으로 갔었으면 전반기 때 어쨌든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양보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 후반기 때는 당연히 그러면 새누리당 양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양보 안 합니다. 후반기 의장 구성 선거 과정에서도 황보경 씨가 또 나왔어요. 또 나오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최병두 후보가 나왔는데 둘이 1차 투표 때 11대 11이 나오고 2차 때도 11대 11이 나왔고 3차 때도 11대 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표를 이루어가지고 결국 이제 최병도 의원이 당선돼서 이제 의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그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되고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랬던 그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7대 이번이죠. 이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지난 전반기에 이제 의장 선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그때 당연히 새누리당이 원래 13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9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당이 출범해서 한 명이 국민의당과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그때 13명이서 자체 경선을 해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그때 당연히 박호빈하고 박호빈 의원과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박호빈 의원과 이상현 의원이 경선에서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이제 박호빈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후보를 등록할 때 이상현 의원이 갑자기 이제 경선에서 졌는데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불복을 하고 의장을 등록을 합니다. 의장 후보에.
아마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불복해서 출마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아직은 이게 시의회 규정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현 의원이 또 출마하는 바람에 그럼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상현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보니까 이제 그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에서 경선에서 패배했던 이상현 의원을 전원 지지한 겁니다. 전원.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정당 간에 정말 상생과 협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이건 있어도 안 되죠. 상대당 후보가 그 정당 안에서 정당을 룰 통해서 경선을 했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복해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은 좀 비도덕적인 그 후보한테 상대당 의원들이 전원 몰표를 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후보 그 의원 중에서 몇 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상현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자 새누리당 강원도당에서 이를 문제 삼아가지고 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을. 제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현 의원이 이제 스스로 탈당기를 내가지고 탈당하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그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그 이상현 의원을 지지했던 이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 결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때 갑과 을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개입된 사실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을 쪽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강호 의원님 지금 아니시지만 그분이 이제 그 이상현 의원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마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던 걸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래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상현 의원이 경선에서 불복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는 모종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사전에 어떤 그 미락들이 있었던 거겠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부의장에 한상국 의원을 부의장에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부의장에 또 당선됩니다. 자, 근데 아까 기자회견 내용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그 상식적인 그 절차와 룰이 있는데 왜 우리 원주 시민들이 그 시의회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개인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시켰으면은 그들은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 간의 어떤 야욕이라든가 각종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 업무들이 있어서 이걸 거르치는 거예요. 정당한 이제 그 과정을. 그래서 한상국 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결국 어찌 됐습니까? 결국 정말 그 가족 간의 어떤 이런 성적 문제 때문에 결국 구속됐잖아요. 이게 원주시의회 역사에 정말 치욕을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자성하고 각성했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또 이번에 후반기 의장 선거라는데 이상현 무소속 현재 전반기 때 의장 하신 분이 그것도 정당하게 의장이 되신 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 정당 경선 절차를 불복하고 부도덕하게 나와가지고 당선돼가지고 2년 동안 의장을 하셨는데 물론 의장직 수행 과정에서 있던 일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올바르게 이제 했을 거라 저는 믿는데 어쨌든 현재는 무소속인데 그분이 이번에 또 후반기 의장을 후보 신청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등록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불보듯 뻔합니다. 자, 내일 당장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제 몇몇 이제 어떤 언론 기자들이나 그쪽 이제 그 민주당 쪽이죠. 그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시의원과도 이제 그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밴드 사이에서 언쟁이 좀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상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종의 미락한 거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좀 장난하는 겁니까? 이 근거 제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투표가 보여줄 텐데. 자, 내일 투표를 보시자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내일 투표에 제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9석, 지금 물론 8석이지만 국민의당도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뜻을 같이 할 거라 보고 그 9명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상현 의장이죠. 포함까지 하면 이제 10명인데 자, 그들이 이상현 의장을 다 몰표를 줘버리면은 최소한 이상현 의장한테 한 8표, 8표 이상이 나오게 되버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현을 찍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리 되면은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부분이지만 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경고하건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더 이상 원주 시민을 기망하고 쏘기를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 선거 때마다 정치 공작으로 시민의 민심을 흐렸던 일들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 후보로 나왔던 용정순 의원
용전수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 있었을 당시 그때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평상시에 용정순 의원과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해자는 사람이 용정순 의원은 그 가해자가 새누리당 그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라 아주 골수부터 민주당 야당 기질이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그 테러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다음날인가 정세균 의장이죠. 지금 국회의장이죠. 지금 국회의장하고 있는 정세균 의장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그 대표가 원주에 와가지고 무슨 짓 했습니까? 원주에 와가지고 거기 그 비도로 거기서 그 정세균 의원과 중앙대에서 내려온 의원들 그리고 원주시의 원창목 지금 시장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용정순도 같이 서 있었어요. 같이 서가지고 한나라당 지지자가 자기 정치 테러를 했다고 비열하게 부친을 폭행했다면서 그렇게 거짓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얼마나 기막힌 행위입니까? 시의원이에요. 지금 이번에 부의장 후보로 나왔던 그 용전수 씨가 그 일로 해가지고 사과 한번 했습니까? 원주 시민 앞에? 안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망을 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철저히 야당 골수 성향인 거 알면서도 그가 가해했을 때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거 나 한나라당 지지자다. 그 한마디가 언론에 다 터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지방선거 그냥 묻지마 투표 돼가지고 그때 그 민주당이 시의회에서도 11석을 얻게 됐던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바로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매 선거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언론들조차도 다 야합을 해가지고 언론 노조가 네? 아시죠? 이미 그제 얘기했지만 그 민노총 졸개짓을 하고 있는 언론 노조가 원창모 원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과 서로 야합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요. 민주노총이 어느 성향입니까? 정치적 성향. 거기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제가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합니다. 지금 MBC, KBS 이 방송 기자들 솔직히 그들이 언론의 양심에 있다면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무도 안 왔어요. 영상 언론에. 그나마 이제 지역에 작은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오셔서 지역 신문들 오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되고 감사 희망을 갖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십시오. 영상 메이저급 언론들 KBS나 MBC, SBS 네? 그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게끔 원주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끔 계속 싸워나갈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한 명도 안 왔는데 자 보십시오. 용정순 의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용정순 의원 이번 계기로 원주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사죄하셔야만이 그때 일에 사죄하셔야만이 앞으로 당시에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죄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제가 그 기자회견문과 그 부연 서면까지 제가 마치고요. 질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자세히 했나요?